지금 이 순간 미국 여성들이 샤넬보다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땅 크기 세계 107위, 석유 한 방울 없는 이 나라가 세계 1위를 20개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랑만 하지 않겠습니다. 1위를 빼앗긴 분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히 쫓아오는 나라, 그 긴장감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분야부터입니다. 화장품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프랑스죠. 샤넬, 디올, 랑콤. 200년 역사의 나라입니다. 그 프랑스가 지금 한 시장에서 조용히 밀려났어요. 어디냐고요? 미국입니다. 2025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외국 화장품 1위가 한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BBC가 직접 보도했어요. 현대 화장품의 발상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미국 시장 1위에 올랐다고요. 전 세계 화장품 수출 기준으로도 한국이 114억 달러로 프랑스 바로 다음 세계 2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진짜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틱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고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스킨케어 루틴이 문화가 됐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다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있습니다. 더 평범하고 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라면 한 봉지, 우리 돈으로 1,000원 남짓이죠. 그 라면이 2025년 수출 1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단일 식품 품목으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에요. 이탈리아가 수백 년 동안 파스타를 팔았어도, 프랑스가 전 세계에 와인과 치즈를 팔았어도 이 기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심 신라면, 삼양불닭볶음면, 지금 미국 월마트 매대, 유럽 슈퍼마켓, 동남아 편의점 어디서나 한국 라면이 꽂혀 있어요. 전체 K푸드 수출은 36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음식과 화장품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 도대체 뭘 먹고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챗GPT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넷플릭스가 수억 명에게 영상을 쏘아보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35%, S 33%, 합치면 68%, 세계 메모리의 3분의 1을 우리 두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24%인데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용 초고속 메모리, HBM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 문을 닫으면 전 세계 인공지능이 멈춥니다. 말 그대로 멈춥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를 자국 땅에 유치하려고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제발 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반도체를 담아내는 화면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분야에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화면, OLED는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검정이 진짜 검정이고 색이 살아 숨쉬어요. 갤럭시 폴드처럼 접히는 폰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기술 덕분입니다. TV처럼 큰 화면 OLED는 한국이 92%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대형 OLED는 사실상 전량 한국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라가 이 시장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중국입니다. 스마트폰용 소형 OLED 시장에서 지금 한국 52%, 중국 49%, 딱 3% 차이입니다. 2년 전만 해도 20% 가까이 벌어져 있던 격차가 이렇게 됐어요. 중국이 정보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대형 OLED는 1위, 소형 OLED는 3% 차이로 아슬아슬. 이 긴장감 오늘 영상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중국에게 실제로 1위를 빼앗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점유율 44%.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 세 회사를 다 합쳐도 16%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 하나가 지금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세 회사를 전부 합쳐도 중국 회사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CATL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어요. 가격을 낮추고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중국 내 전기차 업체와 묶어서 패키지로 팔았습니다.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심한 겁니다. 1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점유율 25%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이 이렇게 거세게 쫓아오는데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 길이만 300m가 넘는 거대한 배입니다. 이 배 안에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린 액체가 가득 담겨 있어요. 영하 163도가 얼마나 차가운 건지 감이 오십니까?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 영하 270도입니다. 그에 맞먹는 극한의 온도를 버티는 탱크를 만들어야 해요. 용접 하나, 이음새 하나가 잘못되면 배 전체가 폭발합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이 LNG 선박이 37척 발주됐습니다. 한국이 32척, 87%를 수주했어요. 중국도 만듭니다. 그런데 카타르, 호주, 미국의 LNG 회사들은 중국 배의 물건을 싣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예요. 한국 배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증명한 신뢰입니다. 한국 배 한 척의 가격이 중국 배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도 한국 배를 삽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번엔 전기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어이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의 6나라뿐입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런데 2024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규모가 24조에서 26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에요. 왜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가격 때문입니다. 전기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은 43달러, 프랑스는 81달러, 미국은 86달러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절반 가격으로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싸다고 품질이 떨어지냐고요? 한국이 지은 UAE 바라카 원전. 지금 이 순간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 원전 강국들이 속으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력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서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2019년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습니다. 지금도 오지 속도는 세계 1위예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오지를 쓰고 있고 오지 관련 특허의 26%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랜선 꽂아 쓰는 유선 인터넷 한때 세계 1위였던 그것은 지금 5위로 밀렸습니다.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홍콩, 칠레. 이 나라들이 인프라를 조용히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를 줄였어요. 배터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심하면 밀립니다. 모바일은 1위, 유선은 5위. 이게 지금 한국 인터넷의 두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공장 안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평균 직원 1만 명당 로봇 162대입니다. 이미 꽤 많죠? 한국은 1012대입니다. 6배가 넘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라인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로봇 팔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반도체를 집어 올리고 내려놓고 있어요. 현대차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화 수준이 한국 제조업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솔직히 드리면 쓰는 건 1위인데 만드는 건 아직 갈 길이 있어요. 로봇 핵심 부품을 상당 부분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다음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것들 다음으로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국산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2025년 넷플릭스 세계 TOP 10에 오른 한국 드라마가 17편입니다. 총 시청 시간이 21억 시간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한 사람이 밤낮 쉬지 않고 내리봐도 24만 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지구상의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게 약 30만 년 전이에요. 그에 맞먹는 시간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썼습니다. 오징어 게임, 폭삭 소가수다. 이 작품들이 60개의 나라 이상에서 동시에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드라마 때문에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K드라마는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에 파는 가장 강력한 광고입니다.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요. 그리고 드라마가 눈을 사로잡는다면 귀를 사로잡는 건 따로 있습니다. 팝 음악이라고 하면 영어입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 음악 시장은 영어권이 지배해왔어요. 그 공식을 BTS가 깼습니다. 국제음반협회 조사에서 영어권을 제외한 나라 중 음악 수출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음반 판매 1위와 2위가 모두 한국 아이돌이었어요. 하이브, AP, YG.
이 회사들의 매출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한국어 가사를 세계 수억 명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매력이 된 겁니다. K-드라마가 이야기를 팔고 K-팝이 음악을 파는 이 나라가 이제는 전쟁 무기도 팝니다. 이건 진짜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방산 수출 약 22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처음 넘겼고 매출 증가율은 세계 3위예요. 폴란드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왜 미국 무기 말고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빠르게 납기를 맞춰주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폴란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운반하는 차도 팝니다. 현대차와 기아, 2025년에 전 세계에서 727만 대를 팔았습니다. 4년 연속 세계 3위예요. 도요타와 폭스바겐 다음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싸구려 차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점유율 11%로 4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동차 수출액은 100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미지가 바뀌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품질을 갈고 닦은 결과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파는 나라라는 이야기만 하면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반쪽만 본 겁니다. 이 나라, 군사력도 세계 5위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년 1월 발표입니다. 한국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3년 연속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위 5나라 중에서 핵무기 없이 5위 안에 든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나머지 4나라는 전부 핵보유국이에요. 핵이라는 절대 무기 없이 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 9위였는데 지금 5위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반도체도 자동차도 군사력도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고 허리띠 졸라매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몇 개의 일을 뛰셨습니까? 그게 다 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한국 25세에서 34세 청년의 대학 이수율 76%, OECD 39개국 중 17년 연속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47.4%인데 한국은 그보다 29%포인트가 높아요. 2위 캐나다도 68.8%로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원전을 짓고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 그들 뒤에는 자식 교육의 모든 것을 건 여러분 세대가 있었습니다. 27년 연속 1위는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뜻밖의 분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게임하는 것 보면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게임으로 나라를 빛낸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팀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한국 팀입니다. 그리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 2025년 대회 3연패를 달성하고 김연아 선수, 손흥민 선수와 같은 등급의 체육 훈장을 받았습니다. 게임 선수로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에요. e스포츠는 이미 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의 10대가 한국 선수들을 보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사일입니다. 한국군 미사일 보유량 6,600발. 핵을 제외한 재래식 미사일로는 세계 최다급이에요. 현무 미사일의 탄두 무게는 러시아 최신 미사일의 10배가 넘습니다. 1978년 미국 기술 하나를 얻어 만든 작은 미사일이 시작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2025년 한국 수출 총액 7,999억 달러, 세계 6위입니다. 인구 5천만, 땅 107위인 나라가 인구 6,800만의 프랑스를 제쳤어요. 정부 수립 77년 만에 쓴 기록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확실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대형 OLED, LNG 선박, 원전 건설 가성비, 오지, 모바일 속도, 공장 로봇 밀도, K-드라마, K-팝, 라면 수출, 대학 진학률. 10가지입니다. 세계 2위에서 5위, K-뷰티 미국 시장 1위, 자동차 세계 3위, e스포츠 세계 1위권, 군사력 핵, 비보유국 중 사실상 1위, 방산 수출 성장률 최상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 그리고 경고. 배터리는 1위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고 유선 인터넷은 5위로 밀렸습니다. 방심의 대가입니다. 오늘 내내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OLED에서, 배터리에서, LNG에서 중국의 추격은 거세고 기술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 1인당 소득이 $67였습니다.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 나라가 70년 뒤에 반도체로 전 세계 인공지능을 먹여 살리고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찍은 드라마가 60개 나라에서 동시에 1위를 하고 끓인 라면이 $15억 팔리고 만든 화장품이 샤넬을 이기게 될 거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이걸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공장에서, 논밭에서, 연구실에서, 교실에서 아이 손을 잡고 새벽 버스를 탔던 평생을 바치신 바로 여러분 세대입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기술이 뒤집히고 세상이 흔들려도 한국은 늘 그 안에서 길을 찾아온 나라입니다. IMF를 이겨냈고 코로나를 이겨냈고 그 DNA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도 한번 보내드리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